않아요. 딱히 쉽게 내지도 않으니까 공부는 꼼꼼히 하셔야 되고. 자, 98페이지에는 아주 우리 뭐 이 책에 칠판에 있는 내용은 지금 보실 필요가 없고, 자, 기본적인 용어만 약속을 할게. 첫 번째, 시행. 시행이라는 건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 확률 단원에서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어떤 제가 납득 가능한 결과가 나올 걸 예상 가능하지. 그리고 계속 같은 조건에서 주사위 던질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이거 용어는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이 단원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자,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제가 어떤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이 있겠지. 결국은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뭐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올 거예요. 그 시행 모든 결과의 전체 집합. 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집합이라는 단어를 썼고 표본 공간은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예요. 보통 그래서 large S라고 많이 씁니다.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 표본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시행을 하면 표본 공간이 그냥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고 사건은 집합에서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 여기서 근데 사건은 뭐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뭐 사건, 사고 그 느낌은 아니고 그냥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예를 들면 제가 주사위를 던졌어.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면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걸 기대할 수도 있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걸 기대할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사건 A가 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거. 약의? 육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면 1, 2, 3, 6이 나오면 되겠죠. 나오면 됩니다.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근원 사건. 그냥 말만 봐도 딱 감이 오지 않아?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더 이상 작게 쪼갤 수 없는, 세분화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5, 6이지.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기대하는 사건이 6의 약수의 눈이다라고 하면 1, 2, 3, 6일 거야. 그죠?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게 뭐 1의 눈이 나온다라고 하면 원소가 1 하나밖에 없겠지. 더 이상 잘게 쪼갤 수는 없죠. 뭐 0.1, 1.2 이렇게 쪼갤 수는 없지. 가장 작은 기본적인 단위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사건, 공사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전사건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근데 얘는 엄밀하게는 표본 공간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럼 이거 전체 집합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내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 표본 공간인데 그럼 제가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해볼게. 제가 기대하는 사건이 100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00 이하의 눈은 원래 1부터 100까지지. 1부터 100까지인데 걔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 주사위를 던지면? 그런 애들을 다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주접스럽게 뭐 문제를 어렵게 내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공사건은 이름만 들어봐도 알겠지. 뭐겠니?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집합에서는 뭐예요? 그냥 공집합. 주사위를 던졌는데 루트 3이 나올 수는 없겠지. 내가 정신이 없네 지금.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오늘 새벽 4시에 토트넘이 유로파 4강이었거든. 프리미어 리그 15위, 16위가 결승전에 올라갔단다. 이게 무슨 정시 파이터들도 아니고 내신은 던지고 유로파만 너무 웃겨가지고 축구도 정시를 안 해. 리그는 던지고. 아니 나는 우리 흥민이가 너무 불쌍해 죽겠어. 컵 하나만 들었으면 좋겠어. 우수컵. 뭐 수학 시간에 뭐 쓸데없는 개소리인지 아무튼. 자,
그러면 일단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걸 시행이라고 하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 그놈의 부분 집합을 사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사건을 근원 사건, 반드시 일어난 사건, 전 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 말이 빠르다. 아무튼 98페이지. 자, 이제 확률. 확률 영어로 뭐니?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probability라고 하죠. 뭐지 성준이의 이 웃음은? 비웃는 건 아니지? 뿌듯함의 웃음인가? 네. probability 앞글자를 따서 보통 확률은 P라고 합니다. P. 그럼 그냥 직관적인 수준에서 PA는 뭘 거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개 쉽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거는 제가 가르치고는 있지만 굳이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2분 정도만 투자해서 읽어봐도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표본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뭐 집합의 표기법을 따르기 때문에 얘는 A의 여집합.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말하는 거겠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그 다음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여기 확률에선 대부분 집합의 표기법을 차용하는데 A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일어나도 되니까 합집합이겠어? 교집합이겠어? 합집합이겠지.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이렇게 쓰고 확률 시간에서는 합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합사건. 그 다음에 사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을 PA 교 B라고 하고 이 부분은 근데 집합이라면 왠지 교사건이라고 부를 것 같지만 확률에서는 곱사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확률을 구할 때 두 확률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다더라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용어로서 중요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 배반사건, 여사건. 일단 배반사건은 두 사건이 있는데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하고 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일 때 이렇게 되겠고 여사건은 뭐 당연히 집합처럼 얘랑 얘겠죠. 맞습니까? 근데 가끔 이제 둘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반사건이랑 여사건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다른 게 예를 들면 이게 수학 시간에 들 예시로는 좀 애매하지만 A라는 사건은 지우가 잔다 라고 하고 B라는 사건은 지우가 공부한다 라고 하면 공부하면서 잘 수가 있니?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럼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지. 맞아? 근데 여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공부한다는데 A의 여사건은 공부하지 않는다죠.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자는 사람은 없지. 뭐 딴짓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둘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 얘랑은 배반 사건입니까? 배반 사건 맞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얘랑 얘를 구했을 때 그냥 공집합이면 배반 사건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결론. 집합으로 따졌을 때 얘가 공집합이면 확률에서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는 어디까지나 뭐 용어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니까 정의만 정확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 그래도 안 풀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 429 도래울 참 이름이 귀엽지 않니? 도래울 제가 언젠가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 제가 학교 이름을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 무슨 무협지 문파인 줄 알았어. 백양, 막 화정, 막 무원 뭐 이 무협지를 여러분들 안 읽어봤겠지. 도래울 막 이 무협지 문파들 문파 학교인가 저쪽에 보니까 나중에 뭐 백송 이런 데도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환타지 소설 같은 거 안 읽겠지만 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싫어서 맨날 무협지 읽다 보면 막 그런 문파들이 나오고 했는데 이 지역 학교 이름은 좀 문파 이름 같습니다. 왠지 무공 잘할 것 같고. 자,
뭔 개소리인지. 자, 429번. 잠을 못 자서 그래. 자, 429번 보면 30의 양의 약수 1, 2, 3, 5, 6, 10, 15, 30이 각각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선택한다.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일단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한다라고 했어요. 저게 표본 공간이죠. 소수. 자, 그럼 집합 A를 그대로 원소나열법으로 써볼게. 소수 뭐 있니 저기니? 2, 3, 5, 끝.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나온 사건. 원래 6의 배수는 음수도 됩니다. 근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6, 30밖에 없죠. 그 다음에 C.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가 나온 사건을 C라고 하자. 일단 1은 약수 1개, 2는 2개, 3은 2개, 5 2개. 얘는 1, 2, 3, 6이니까 4개. 1, 5, 1, 2, 54개. 얘는 몇 개니? 1, 3, 5인가요? 아닌지? 얘도 4개지? 1, 3, 5, 15. 아니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이거 아니고 소수 제끼고 3개 이상 맞고 맞죠? 뭐 이렇게 충분히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줄 알았는데 3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짝지어진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인 것만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집합 여부만 확인하면 되죠. A와 B 교집합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배반 사건 맞지? B와 C 교집합 있습니다. 배반 사건 아니네요. C와 A 교집합 없지? 자, 기억 디귿 그냥 상콤하게 골라주시면 되고 일단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2반은 없겠지만 가끔 저쪽 반에 이거 감점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건 셋하고 이건 파이예요. 둘은 똑같은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집합에서 공집합. 얘는 파이, 얘는 세타니까 절대 세타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 자기 혼자 계산할 때는 뭐 이렇게 쓰든 말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시험지에는 저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 자, 이해했나 봅시다. 근데 여기가 쉬워 보이지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어요. 433번만 한번 잠깐 눈으로 풀어봐. 433. 자, 일단 표본 공간 주어졌고 1, 2, 3, 4, 5, 6, 7, 8, 9 원소 9개네요. 세 사건 A, B, C에 대하여 자 각각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왔는데 제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일단 X는 소수, 1은 소수 아니죠. 2, 3, 5, 7 이렇게 되겠고 B는 5 이상 5 이상의 실수 다 쓰라고 그랬는데 전체 집합이 저렇게 주어졌으니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새로운 사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건은 집합으로 간주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사건 A와는 배반 사건이다. A와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이것들은 원소로 가지면 안 되지. 얘랑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그럼 C라는 친구는 2도 있으면 안 되고 3도 있으면 안 되고 5도 있으면 안 되고 7도 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과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다. 자, B의 여집합은 이게 집합 B니까 그대로 이거 반대. 그러면 B의 여집합과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배반 사건이 아니니까 1, 2, 3,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원소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문장으로 제가 다시 쓰면
C는 2, 3, 5, 7은 절대 없어야 되고 1, 2, 3, 4 중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맞죠?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이뻐 보이니? 일단 2, 3, 5, 7은 없어야 된다며. 2, 3, 5, 7은 없어야 되는데 1, 2, 3,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진다라는 얘기는 1이나 2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표정들이 왜 이러지? 표정들이 왜 그래? 그러니까 C가 가능한 건 노동을 하셔도 되고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집합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그냥 노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1, 2 중에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일단 왜 1, 2래? 그래서 니네가 표정이 이상했구나. 1, 4 중에 하나 있어야 되죠. 1, 4 중에. 저는 노동을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이 케이스에서 2, 3, 5, 7은 없어야 되죠, 지금. 자, 그럼 이 경우는 여기다 적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1, 2, 3, 4, 5, 6, 7, 8, 9. 선택지 있는 애가 3개밖에 없지. 6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8도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9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8가지, 마찬가지 얘도 8가지, 8가지. 답은 24가지 나오겠지. 이건 좀 무식하게 푼 거고 가장 이쁜 방법은 전체에서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1, 4가 없는 경우를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이게 문맥 자체가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5번이니까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자, 일단 여기는 과제로 제가 다 남겨드려도 될 것 같아. 101페이지 이제 본격적인 확률. 방금은 그냥 용어만 약속을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집합의 표기법을 따른다는 것과 배반 사건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확률 배울 거예요. 확률. 자, 기본적으로 확률에는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학적인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 있고 자, 세 번째는 기하학적 확률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메인으로 살펴볼 건 대부분의 문제는 수학적 확률을 살펴볼 거고 이건 가끔 그냥 니네 맞아주세요라고 한 문제 정도로 나오고 기하학적인 확률은 정확하게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어떤 특정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면 내도 뭐 문제는 없어. 자, 제가 확률을 전혀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물어볼게. 여러분들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답을 하면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얼마로 대답하겠니? 아마도 6분의 1이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최소한의 수학적인 상식이 있다면. 왜 6분의 1이라고 대답했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고 그 중에 1이 하나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았겠어? 이 중에 뭐 저 몰래 책상 밑에서 주사위를 직접 던진 사람이 있나? 없죠? 그냥 수학적인 확률은 머릿속으로만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구하는 걸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 시행을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뭐 이런 것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 뭐 여러분들 요즘 이건 뭐 야구 같은 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우리가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 그럼 만약에 타율이 3할이다라고 하면 10번 타석에 서서 3번 안타를 치는 거죠. 그거는 정우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멍하니 나는 3할 칠 거야 히히 그랬니? 아니면 직접 쳤니? 직접 친 거지. 직접 시행을 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확률을 구하는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제가 가르쳐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들이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한 번 나왔다. 그럼 1의 눈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10분의 1이겠지. 10번 시행해서 한 번 나왔으니까 굳이 언급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냥 개쉬워. 아주 쉽다. 그냥 쉽다라는 두 글자로 끝낼게.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확률은 조금 다른 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에서 조금 벗어나 있긴 하지만 길이나 넓이 등으로 확률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거 뭐 제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미성년을 벗어나서 술집에 갔다. 술집에 가면 가끔 다트판 돌려서 잘 던지면 뭐 공짜로 돈 주고 그런 데 있어요. 있는데 제 다트가 여기 꽂히면 상금을 얻는다라고 가정할게. 근데 뭐 팔병신이 아니라서 이런 데 꽂히거나 그러진 않고 원판에 맞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 내가 다트를 랜덤으로 던졌을 때 이 원판에 무조건 꽂힌다. 근데 빗금 친 부분에 꽂히면 상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상금 받을 확률을 얼마라고 대답하겠어? 4분의 1이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머릿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분의 이 부채꼴의 넓이로 그냥 확률을 구했을 거야. 넓이 확률 구했잖아. 이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건 맞지만 수학적 확률이랑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지? 6개밖에 없습니다. 6개밖에 없지만 제가 여기 다트를 꽂는다라고 하면 이 다트 찍히는 점을 평면 직교좌표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점에 찍힐 수 있죠. 애초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없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랑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제가 이 책에 실려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보고 그냥 제낄 거고 우리 메인은 항상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수학적인 확률. 자, 그럼 PA.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제 이렇게 구할 거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뭘 RGS라고 많이 쓴다고?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이거 그냥 제가 식으로만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하고 있었을 거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럼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한번 봅시다. 뭘 볼까? 434로 그냥 볼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스몰 a, b라고 하자. 다음 2차 함수에 대하여 fa 곱하기 fb가 음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풀이 과정 및 답을 서술하시오. 자, 얘가 지금 fx인데 fx가 이렇게 그려지죠. 인수분해하면 x-2, x-6이니까 그죠? 그러면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는 함수값이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겠지? 하나는 자, 그럼 첫 번째 0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서술을 하려니까 그냥 서술을 해볼게요. 이거인 경우도 가능해 보이고 이거인 경우도 가능해 보이죠? 자, 그럼 첫 번째 FA가 0보다 크다. 주사위 던져서 나왔는데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자, 1. 여기는 2와 6의 중간인 4. 함수값이 0보다 큰 게 뭐밖에 없니 근데? 1밖에 없지 않아요? A가 1이네. 이 케이스는 아예 없겠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구할 필요가 없겠네. 자, 그럼 A가 1이 나왔을 때 B는 뭐가 가능하죠? 3, 4, 5 가능하지. 자, 두 번째는 반대로 B가 1이고 A가 3, 4, 5가 나와도 되죠. 그냥 노동하시면 됩니다. 6가지. 끝. 6가지니까 주사위를 2번 던졌어.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의 제곱이죠. 36가지. 이 중에 6가지니까 6분의 1. 개 쉽다.
자, 대표적인 문제 두 개만 제가 잽싸게 보고 4, 4, 1. 내가 이거 5번이라도 풀어보자. 작년 문제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온 첫 번째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 나오면 되죠. 자,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는 다 양수지. 결국 여기서 A는 2B를 만족하면 됩니다. 왜?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자, 그럼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B가 1일 때 그냥 A, B 순서상 적을까요? 적으면 2, 1, 4, 2, 6, 3, 세 가지지. 자, 12분의 1 그대로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정수해 이건 한번 졸리니까 풀어봐라. 야, 이걸 20번에 냈다고? 역시 착한 학교다. 44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n이 20 이하의 자연수다. 근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되죠. 자, 이렇게 되지 않아? 곱하면 n제곱,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8n 나옵니다. 나오니까 쟤를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정수해가 존재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둘 다 정수해일 필요는 없지. 둘 다 정수일 필요는 없고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 n은 몇의 배수나 몇의 배수야?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나오면 되겠죠.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면 정수해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집합을 다 배웠습니다.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 몇 개예요? 6개. 5의 배수 몇 개? 4개. 4개인데 그럼 중복돼서 셈이 되는 뭐가 있니? 15의 배수 있지? 3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의 이내는 결국은 3의 배수가 6개, 5의 배수가 4개, 15의 배수가 하나니까 이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원소의 개수죠. 자, 그럼 n은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 내가 뽑을 수 있는 n이 20가지인데 그중에 요거 이렇게 뽑으시면 되죠. 둘이 더하면 29. 5번. 자, 됐지? 이걸 20번에 내는 건 그냥 몹시 관대함 그 자체다. 조금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 건 이제 448 도래울 같은 거 문제는 과제를 한번 해보시고 자, 뭐 부등식이 나온 것도 제가 하나만 보고 넘길게요. 451번. 자, 주머니 안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 10개가 있다. 차례로 한 개씩 3개의 공을 꺼낼 때 첫 번째 공에 적힌 수를 A, 두 번째 공에 적힌 수를 B, 세 번째 공에 적힌 수를 C라고 하려면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 확률. 자, 이제 관계식을 좀 작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분 뭐가 될까? 전체 경우의 수가 10P3이죠. 그지 않아? 10P3입니다. 차례로 한 개씩 3개의 공을 꺼낸다라는 말은 똑같은 공은 뽑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에 10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고 두 번째 나머지 9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고 이렇게 뽑을 테니까 식으로 쓰면 정확하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근데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 B, C 순서상의 개수만 구하면 되지. 자, 부등호 나왔네. 부등호 나오면 조합이라고 순열이라고? 조합,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숫자를 선택만 하면. 얘를 만족시키는 A, B, C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는 몇 개? 10C3이죠. 10C3. 그냥 조합은 한 방에 식이 뿅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지우야? 정신 나갔다. 어휴. 나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잖아. 너 때문에. 물론 계산하셔도 되는데 CP3은 결국은 10개 중에 3개 뽑아서 3개 배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냥. (6분의 1) 아니면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당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유로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시고 나중에 또 기말고사 보고 정시 파이터 한다고 하지 말고. 네가 토트넘도 아닌데 리그 16위에서 유로파 우승하겠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 수학적 확률인데 굳이 우리는 이제 책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 순열을 이용할 때, 조합을 이용할 때 좀 분류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소단원면의 명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내가 편한 게 조합이면 조합을 쓰셔도 되고 순열이 편하면 순열을 쓰셔도 됩니다. 그 논리만 정확하게 맞으면 돼. 자, 456번. 5개의 문자 AA, BBC를 모두 일렬로 배열할 때 문자 A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지. 저 5문자를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게 2개, 2개니까 이거죠. 그죠? 이거 1단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분자에 있는 거, 분자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1단원 내용이죠. 문자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지 앞에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머지를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는 BBC를 이렇게 배열해야 되지 않아? 그죠? BBC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3팩 나누기 2팩이죠. 맞아.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A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그때그때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4P이니? 아니지. 4자리 중에 2자리만 선택해서 그냥 A 뿅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4C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구해내시면 되죠. 이거 얼마야? 18 맞지? 이거 3이고 6이니까. 자, 5팩토리얼은 120으로 외워달라고 했고 얘는 4로 나눴으니까 30이고요. 3으로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5분의 3. 자, 여러분들 보기에 1번에 있고. 자, 됐지요? 알고 싶다. 알고 싶어. 여기 잠깐 배수가 뒤에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470번. 어려워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늘 나오는 겁니다. 자, 생일이 모두 다른 4명의 학생이 있다. 4명의 학생들을 일렬로 세울 때 앞에서 세 번째 학생이 이웃한 두 학생보다 생일이 빠를 확률. 여기서는 지금 생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써도 다 마찬가지예요. 양 옆에 학생보다 뭐 키가 크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생일이 빠르냐 느리냐가 지금 중요한 거니까 생일이 가장 빠른 학생을 1번 학생이라고 하고 두 번째 빠른 학생, 세 번째 빠른 학생, 네 번째 빠른 학생. 얘가 생일이 제일 빠른 학생이에요. 가정을 할게. 그러면 얘네를 이제 4명을 뿅뿅 줄 세울 거예요. 줄 세울 텐데 앞에서 여기가 맨 앞이라고 합시다. 앞에서 세 번째 학생이 이웃하는 두 학생보다 생일이 빠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여기 4번 올 수 있니? 4번은 올 수가 없죠. 왜 없지? 세 번째 학생이 양 옆에 있는 학생보다 생일이 빨라야 되는데 4번은 생일 자체가 제일 느리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3번 올 수 있습니까? 3번도 올 수가 없잖아. 뭘 끄덕여. 3번도 올 수가 없지. 3번이 여기 오면
양옆에 학생보다 얘가 생일이 빨라야 되는데 얘보다 생일 느린 애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3번도 못 옵니다. 기본적으로 올 수 있는 애가 몇 번이랑 몇 번이야? 1번이랑 2번밖에 올 수가 없죠. 그럼 세 번째 자리에 1번 학생, 생일이 제일 빠른 학생이 오는 경우 이 경우는 아무렇게나 와도 되죠. 얘는 생일이 제일 빠르니까. 그럼 남은 3명 줄 세우면 됩니다. 3팩. 근데 세 번째 자리에 2번 학생이 온다. 생일이 두 번째 빠른 학생이 온다. 그럼 양옆에는 몇 번들이 와야만 하겠니? 3, 4번이 와야만 하겠죠. 3, 4가 오든 4, 3이 오든 이런 식으로. 그럼 양옆에 3, 4번을 줄 세우는 게 2팩토리얼 1번 자리는 고정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이게 두 가지죠. 맞지? 그럼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가 4팩토리얼이고 세 번째 자리에 1번, 2번 올 때 이게 8가지지. 3분의 1. 오케이. 4번 되지요? 뭐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바로 연습을 해봐. 471번으로.